좀비 사태가 발생했을 때 유용할 것 같은 직업. 총이 있네요. 아마 미국 강도인가 봐요. 32개의 직업에 대해서 알아볼 거예요. 수학자. 좀비와의 거리가 860m 떨어져 있으니 외노자. 그냥 노동자가 아니에요. 저는 호주랑 뉴질랜드에서 일을 해봤기 때문에 인종차별주의자? 안녕하세요. 오늘은 좀비 사태 시 직업 월드컵에 대해서 알아볼 거예요. 좀비, 여러분들 좋아하시나요? 좋아하는 사람 없겠죠. 근데 혹시 모르니까 몇 년 전에 코비드 19까지 있었잖아요. 직업 월드컵. 여러분 직업은 뭐예요? 뭐 학생일 수도 있고 백수일 수도 있고 CEO, 사장님일 수도 있고 다양하겠죠. 좀비 사태가 발생했을 때 유용할 것 같은 직업. 글쎄요. 지금 생각했을 때 유용할 것 같은 직업? 뭔가 MMA 격투기 선수들은 되게 유용할 것 같아요. 아니면 의사, 간호사 이런 분들은 꼭 필요할 것 같아요. 반대로 회계사, 뭐랄까요? 분명 우리 사회에서 꼭 필요한 직업은 맞지만 좀비 사태 시에는 그렇게까지 필요하진 않을 것 같아요. 한번 볼까요? 32개의 직업에 대해서 알아볼 거예요. 어떤 직업이 좀비 사태 시 좀 더 유용할까요? 자, 첫 번째, 강도입니다. 강도. 원래 일상생활에서는 강도, 이건 정말 나쁜 직업이죠. 근데 지금은 좀비 사태. 좀비가 지금 밖에 너무 많아요. 그 상황에서 강도, 아니면 두 번째, 무선 통신사. 저도 정확히 이 직업이 뭔지 모르겠는데, 뭔가 라디오 같은 거를 하는 사람 같아요. 게다가 무선이잖아요. 위급할 때, 전기가 없을 때, 통신을 할 수 있는 그런 직업인 것 같아요. 무선 통신사. 글쎄요. 확실히 무선 통신사가 있으면은 서로 연락하기엔 편할 것 같아요. 아무래도 좀비가 발생했다는 건 전기가 없을 가능성이 높아요. 그리고 뭐 데이터, 와이파이 다 안 되지 않을까요? 그러면은 무선 통신사가 좋을 것 같은데 문제는 저 상대방도 무선 통신사가 있어야 돼요. 일단 강도 하면은 일단 되게 나쁜 직업은 맞는데 강도다 보니까 아무래도 뭔가 생활 지식 같은 거는 되게 잘 알고 있을 것 같아요. 예를 들면 담벼락을 넘는다든가 어디에 돈이 많다. 근데 생각해 보면 좀비 사태 때 돈이 필요할까요? 지금 보니까 총이 있네요. 아마 미국 강도인가 봐요. 총을 쏠 수 있겠죠. 근데 문제는 뭐냐면 강도랑 같이 다니면 뭔가 나도 털릴 것 같아. 좀비한테 털리기 전에 내 동료인 강도한테 털리는 거죠. 강도를 믿을 수 있을까요? 일단 좀비가 발생했다는 건 일단 팀원들끼리 서로 믿어야 될 것 같은데 강도는 믿기 어려울 것 같아. 그래도 무선 통신사가 좀 더 유용할 것 같아요. 왜냐면은 일단 강도는 나한테 뭔 짓을 할지 몰라. 저를 나중에 배신할 수 있을 것 같아서 저는 무선 통신사를 가겠습니다. 무선 통신사. 자, 도축업자. 이거 돼지 같은데요. 예. 그리고 경호원. 경호원은 진짜 믿음직한데? 뭐가 더 좋을까요? 도축업자. 일단 이분들은 기본적으로 칼이나 망치 이런 도구들을 잘 다룰 거예요. 그래서 막 좀비가 온다. 그러면 으악! 찍어서 죽일 수 있겠죠. 그리고 같이 저기 시골로 간다. 근데 소나 돼지가 있어. 그러면은 우리는 미안해서 못 먹잖아요. 물론 저는 채식주의자가 아니지만 뭔가 살아있는 동물을 도축을 해본 적은 없단 말이죠. 근데 이런 도축업자가 있으면 하루 한 끼 정도는 거뜬히 먹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경호원. 일단 이분들은 육체적으로 엄청 뛰어나죠. 아마 싸움도 되게 잘하실 거예요. 그쵸? 근데 문제는 뭐냐면 대부분 경호원들은 뭔가 몸으로 밀치거나 이런단 말이죠. 근데 좀비를 막 밀치면은 감염이 되지 않을까요? 이렇게 저리 가! 이러는데 이렇게 물면 경호원도 좀비로 변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경호원 좀비를 내가 상대를 해야 돼. 제가 어떻게 이겨요? 경호원분들 얼마나 힘도 좋고. 그럼 경호원분들은 그렇게까지 필요 없을 것 같아요. 도축업자 가겠습니다. 자, 여기 군무원 있고 검도관 관장이 있어요. 이건 약간 쉬울 것 같아요. 왜냐면은 군무원은 군인이 아니에요. 군인. 군인이 아니에요, 군인. 군무원은 군대를 위해 일을 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사무실에 있어요. 보시면 아시겠지만
군복이 아니죠. 그냥 일반 사람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필요 없을 것 같은데. 필요 없지 않을까요? 검도관 관장. 무조건 검도죠. 일단 칼을 쓴다. 칼은 일단 길죠. 좀비 감염에 대해서 비교적 안전하고, 그리고 또 무술을 배웠다 보니까 몸도 강인하고 체력도 되게 좋겠죠. 그래서 저희 팀에 있으면 정말 도움이 될 것 같아요. 저는 검도관 관장 이걸로 가겠습니다. 교회 목사. 교회 목사. 저는 종교가 없지만 삶에 대한 의지를 다시 북돋아 줄 수 있는 그런 사람일 것 같아요. 하지만 현실적으로 좀비가 발생했는데 도움이 될까요? 뭔가 아무래도 심리적으로 도움은 많이 될 것 같아요. 어려운 역경이 있어도 "포기하지 마라. 너네는 할 수 있다. 우리는 할 수 있어요, 여러분들. 신의 힘으로 할 수 있습니다." 좀비 사태 때는 뭔가 말보다는 행동으로 보여주는 사람이 좀 더 도움이 될 것 같아요. 자, 중장비 기사. 지금 보이죠? 이게 중장비. 예를 들면 보통 중장비는 언제 쓰이냐면 집을 지을 때 써요. 집을 짓거나 뭔가를 건설할 때 쓰죠. 다리를 짓거나. 근데 좀비 사태 때 집을 지을 것 같진 않아요. 그쵸? 근데 뭔가 좀비 사태 때문에 뭔가 막혔다. 그럴 때 길을 뚫어 줄 수 있을 것 같아요, 길을. 예, 사실 중장비만 보면은 딱히 필요할 것 같진 않아요. 너무 소음도 크고 소음 때문에 막 좀비들이 막 몰려들면 어떡해요. 근데 중장비 기사님은 보통 건설 현장, 쪼금 힘든 곳에서 많이 일했기 때문에 이런 좀비 사태도 뭔가 거뜬하게 견딜 수 있을 것 같고, 이분들은 손기술이 좋아요, 대부분. 손기술. 뭔가를 만들고, 굳이 건물까지는 아니어도 뭔가를 만들고 고치고 이런 데에 되게 특화된 분들이 많을 거예요. 그래서 저는 중장비 기사로 가겠습니다. 자, 수학자. 자, 수학자와 조폭. 글쎄요. 이게 과학자였으면은 되게 좋았을 것 같아요. 과학을 이용해서 백신을 만들 수 있을 것 같고. 사실 수학이 우리 일상에서 도와줄 수 있는 건 너무나도 많죠. 근데 좀비 사태 때는 뭐 어떻게 하죠? 뭔가 좀비와의 거리를 이용해서 방정식 같은 거를 만들어 주나요? 좀비와의 거리가 860m 떨어져 있으니 우리는 뭐 시속 40km로 가면 살 수 있습니다. 뭐 이런 계산을 할 수 있을까요? 또 그런 게 필요할까요? 일단 기본적으로 수학자들은 머리가 진짜 좋아요. 쉽게 말해서 수학만 잘하는 게 아닐 거예요. 번뜩이는 생각으로 우리를 구해 줄 수 있을 거예요. 자, 조폭. 이거는 직업이라고 하기 좀 그런데, 글쎄요. 조폭이면은 일단 이렇게 떼거지로 몰려다니죠. 약간 갱. 그리고 대부분 되게 터프하신 분들이 많을 거예요. 근데 이분들도 강도들처럼 못 믿겠어요. 그러니까 '내 팀원이 조폭이다.' 좀비보다 난 조폭이 더 무서워. 일단 이분들은 그렇게 도움이 안 됩니다. 종합적으로 생각했을 때 아무래도 수학자, 엄청나게 뛰어난 두뇌로 우리를 구해 줄 수 있지 않을까요? 수학자로 가겠습니다. 자, 간첩이요? 잠깐만요. 간첩이요, 간첩? 간첩도 머리가 좋긴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무술도 되게 잘해야 되지 않을까요? 약간 007처럼, 007처럼 뭔가 무술도 잘하고 머리도 되게 좋고. 근데 간첩도 못 믿겠어요. 나를 배신할 수 있을 것 같아. 근데 항해사는 확실하죠. 일단 바다로만 가고 아무 배나 고른 다음에 육지를 떠나는 거예요. 그리고 좀비들은 보통 수영을 못 합니다. 그러면은 그 배 안에서는 되게 안전하겠죠. 설령 자동차는 운전면허가 없어도 약간 직관적이란 말이죠. 5 분이면은 대충 배울 수 있을 거예요. 배는 아무나 못 몰잖아요. 이거 뭐 5분 유튜브 본다고 배울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이거 항해사 진짜 좋은데? 항해사 가겠습니다. 자, 특수경호원. 와, 경호원은 아까 봤죠? 근데 특수는 이 뜻이에요. 특수는 되게 특별하신 분들이에요. 일반 경호원보다 총을 잘 쓰든가 대통령을 모신다든가. 특수경호원. 엄청난 무력을 가지고 있을 것 같아요. 소방관. 와, 소방관 나왔죠. 이분들이야말로 일상생활의 영웅들이죠. 누군가를 구하는데 자신의 목숨을 바칠 수 있는 그런 분들이에요. 되게 헌신적이고 육체적으로도 강인하고
정말 강인한 의지를 가지고 있겠죠. 소방관은 너무 듬직할 것 같은데요. 그리고 소방관 분들이 그냥 불만 끄지 않아요. 대부분 재난 상황에서 도움을 줄 수 있는 분들이에요. 뭐 지진이나 아니면은 국가 긴급 상황이라든지. 그래서 좀비 상황 때도 오히려 소방관 분들이 더 대처를 잘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저는 소방관으로 가겠습니다. 자, 보디빌더가 있고요. IPSC 사격 선수가 있습니다. 보디빌더. 일단 이분들은 몸이 진짜 좋죠. 이거 보세요. 다 근육이에요. 다 근육. 엄청난 힘을 가지고 있을 것 같고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보디빌더 분들이 장난 아니게 많이 먹어요. 그러니까 이분들이랑 같이 다니면 뭐가 문제냐면 식량이 항상 부족할 가능성이 높아요. IPSC 사격 선수 이런 운동을 사격이라고 해요. 사격. 빵빵. 사격. 게다가 선수입니다. 총과 총알만 충분하다면 되게 듬직할 것 같아요. 문제는 뭐냐면 한국에서는 총을 구하는 게 쉽지만은 않아요. 아, 이거 어렵네요. 그래도 저는 사격 선수를 가겠습니다. 일단 총만 구한다면 정말 많은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사격 선수로 가겠습니다. 자, 심리치료사. 좀비가 발생하면 일단 정신이 없겠죠, 사람들이. 그리고 되게 우울할 거예요. 매일 밤마다 울 수도 있고 너무 무섭잖아요. 그래서 심리치료사가 내 마음을 위로해주면 많은 도움이 되지 않을까. 반대로 심리치료사분도 결국에는 같은 인간이에요. 이 좀비 사태가 발생하면 이분들이라고 안 힘들까요? 그래서 과연 진짜 도움이 될까요? 외노자. 그냥 노동자가 아니에요. 외국에서 온 노동자예요. 일단 이분들은 생존력, 적응력 이거 최고입니다. 제가 외노자였던 적이 있어서 저는 호주랑 뉴질랜드에서 일을 해 봤기 때문에 정말 간단한 음식을 먹고도 몇 달을 버틸 수 있고 아무리 정신적으로 서럽고 힘들어도 이악 물고 버틸 수 있는 그런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냥 단순한 노동자가 아니에요. 외국 타지 생활을 견뎌낸 분들이에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약간 말이 안 통할 수 있겠죠. 한국에서 일어난다. 그러면은 약간의 소통 문제가 있을 수 있으나 일단 제가 영어를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도 괜찮을 것 같고 외노자로 가겠습니다. 헬기 조종사, 심리 상담사, 심리 상담사, 심리 상담사면 도움은 줄 수 있을 것 같아요. 이분들도 또 똑같은 문제, 같은 인간이에요. 같이 힘들겠죠. 근데 헬기 조종사는 확실하죠. 헬기만 있으면 날아서 어디든 갈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한국 옆에 일본이 있죠. 일본은 섬나라예요.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좀비 문제에서 쪼끔은 더 안전할 수 있지 않을까요? 근데 헬기를 타고 일본을 갈 수 있나? 그래도 뭐 제주도를 가든 헬기로 높은 산에 가든. 근데 문제는 헬기를 어떻게 구할까요? 그래도 조종사분들이면 어디에 헬기가 있는지 다 알 수 있지 않을까요? 그래서 저는 헬기 조종사로 가겠습니다. 자, 사격 선수가 나왔습니다. 아까도 사격 선수였는데 아까랑 종목이 약간 다른가 봐요. 아까의 뭐 ISPC인가? 저도 그거 잘 모르겠는데 이것도 마찬가지죠. 총만 구할 수 있다면. 근데 대한민국에서는 총을 구하기가 힘들어요. 아마 미국이었으면 사격 선수를 고를 것 같은데 한국이다 보니까 사격 선수는 좀 그래요. 자동차 정비공 이분들 나왔죠. 일단 좀비가 발생하면 대부분 사람들은 자동차를 막 다 버리고 어딘가에 숨어 있을 거예요. 그때 자동차를 훔쳐서 어쩔 수 없죠. 훔쳐서 정비공과 함께 달리는 거예요. 저기 시골로. 그러다 망가졌어. 괜찮아요. 자동차 정비공 분들이 다 고쳐줄 거예요. 게다가 이분들은 기본적으로 손재주가 좋습니다. 자동차뿐만 아니라 뭐든 고칠 수 있을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어요. 그래서 자동차 정비공으로 가겠습니다. 인, 인종차별주의자? 인종차별주의자가 글쎄요. 이게 또 직업인가요? 뭐 직업이라면 직업일 수 있겠죠. 근데 인종차별주의자로 좀비 좀비를 막 차별하나? 막 "아이 저리 가. 저리 안 가 좀비." 좀비를 차별할 수도 없고 좀비는 차별을 해야죠. 뭐 굳이 도움이 될 것 같진 않아요. 그리고 직업을 떠나서 그렇게 호감이 가는 사람들이 아니죠. 자율방범대원 분들. 이분들은 기본적으로 봉사를 하고 있는 거예요. 직업은 아니에요. 돈을 받지는 않아요. 그치만 내 지역 공동체를 위해서 헌신적으로 자신의 시간을 투자할 수 있는 분들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좀 더 믿을 수 있겠죠.
자율방범대원으로 가겠습니다. 양궁 선수. 이거는 사격 선수보다 더 안 좋을 것 같은데요. 아니다. 사격은 아무래도 소음이 크다 보니까 좀비를 불러올 수 있을 것 같긴 한데 양궁은 되게 조용하죠. 근데 또 활이랑 화살은 어떻게 구해? 그리고 좀비들은 대부분 떼거지로 몰려다니잖아요. 그러니까 화살 한 발 한 발로 상황을 정리할 수 있는 능력은 떨어질 거라고 봐요. 급식 조리사. 일단 급식이 뭐냐면 대량으로 조리를 할 수 있는 분들이에요. 요리를 할 수 있는 상황이 많을 것 같진 않아요, 좀비 상황에서. 그냥 통조림 같은 거 간단하게 먹던가 아니면 그냥 라면 같은 거 그냥 간편식으로 먹을 것 같지 뭐 불을 피워서 요리를 할 수 있을 것 같진 않아요. 양궁 선수로 가겠습니다. 자, 활 사냥꾼. 이분들이 오히려 양궁 선수보다 더 도움이 될 것 같아요. 왜냐면 양궁은 가만히 있는 관역을 맞추는 거잖아요. 근데 활 사냥, 움직이고 있는 동물을 맞추는 거죠. 좀비들은 대부분 움직일 거란 말이죠. 월남전 참전용사, 베트남전 참전용사인데 아무래도 소시적에 정말 강인한 군인이셨겠지만 문제는 월남전은 아주 오래전 얘기예요. 그래서 이분들은 나이가 상당히 많을 거예요. 오히려 저희가 도움을 줘야 될 수도 있는 상황이겠죠. 활 사냥꾼으로 가겠습니다. 자, 경찰 기동대가 있고요. 이분들은 경찰이고 기동대가 정확히 무슨 일을 하는지는 모르겠지만 좀 더 특수한 임무를 맡는 것 같아요. 그냥 일반적인 경찰과는 다르죠. 양아치는 이겁니다. 갱스터랑 달라요. 갱스터보다 양아치가 더 못해요. 그리고 양아치는 일단 믿을 수가 없어요. 이거 어떻게 믿어요? 그리고 뭘 할 수 있겠어요? 오히려 분위기 망치고 되게 돌발 행동 같은 거를 많이 할 것 같아서 양아치는 믿을 수 없습니다. 경찰 기동대로 가겠습니다. 어부, 어부, 도검 제작자. 차라리 검을 쓸 수 있으면 모르겠는데 제작을 해서 뭐 할까요? 그리고 그 제작을 하려면 용광로라든지 그런 게 있어야 될 것 같은데 그런 걸 찾기도 힘들 것 같아요. 그쵸? 대신 어부는 바닷가 근처로 가면 일단 굶을 생각은 안 해도 되죠. 물고기를 먹고 버티면 되니까. 그래서 어부로 가겠습니다. 자, 16강이에요. 16강. 어부 자율방범대원. 어부는 아까 말했다시피 바다로만 가면 식량 문제는 해결. 자율방범대원 분들은 분명 정말 훌륭한 분들이지만 전문적인 직업은 아니에요. 저는 낚시 못하거든요. 어부가 고기를 잡아주면 뭐 제가 요리를 하든 그렇게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어부로 가겠습니다. 검도관 관장, 경찰 기동대. 경찰 기동대 분들도 막 총을 쏘거나 그렇진 않아요. 시위를 진압하거나 그런 분들이거든요. 근데 검도관 관장은 좀비를 죽일 수 있는 분들이에요. 혼자서 좀비 3명을 그냥 한 번에 요리할 수 있는 그런 분일 것 같아서 저는 검도관 관장님으로 가겠습니다. 양궁 선수가 있고요. 무선 통신사가 있어요. 양궁 선수는 화살이 무한하다면 괜찮을 것 같은데 화살도 뭐 많아야 지금 보이는 게 하나, 두 개, 세 개, 네 개, 네 개. 화살 4개? 그 좀비 4명 죽이면 끝이잖아요. 근데 무선 통신사는 대한민국 군대나 유엔군과 연락을 할 수 있을 거란 말이죠. 근본적인 해결책을 제시해 줄 수 있는 분이에요. 그래서 저는 무선 통신사로 가겠습니다. 자, 활 사냥꾼 IPSC 이게 뭔지 모르겠어요. 근데 사격 선수 총을 쏘는 분인데 이거 활 사냥꾼이 좀 더 적합할 것 같아요. 왜냐면 활은 소음도 적고 사냥 움직이고 있는 동물을 맞힐 수 있는 분들이에요. 그래서 활 사냥꾼으로 가겠습니다. 도축업자, 항해사. 도축업자도 식량이나 아니면은 좀비랑 싸워줄 수 있는 그런 분인데 항해사 이분도 뭔가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분이에요. 육지에 좀비 바이러스가 많다면 육지가 아닌 바다로 가면 되겠죠. 근데 문제는 바다로 가기까지가 힘들 수 있어요. 하지만 저는 서울에 살고 쪼끔만 가면은 인천이기 때문에 바다로 어찌저찌 갈 수는 있을 것 같아요. 저는 항해사로 가겠습니다. 자, 중장비 기사 대 소방관. 이거는 소방관이죠. 이미 이런 긴급 사태에 익숙하신 분이에요. 좀비보다 더한 화마를 이겨내신 분들이에요. 중장비 기사 분명 도움은 되겠죠. 근데
중장비를 쓸 일이 그렇게까지 많진 않아요. 그래서 소방관으로 가겠습니다. 자동차 정비공 외노자. 아무리 외노자분들이 생존력, 적응력이 뛰어나다고 한들 자동차를 정비할 수 있는 능력은 아무나 가질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게다가 좀비 사태 때 뛰어다니면 뭐 합니까? 차를 타야죠. 그래서 저는 자동차 정비공으로 가겠습니다. 수학자 대 헬기 조종사. 헬기는 한국에 그렇게 많진 않아요. 수학자는 수학뿐만 아니라 일단 머리가 되게 좋아요. 여기서부터 절로 가야 된다. 약간 전략적으로 접근할 수 있는 분이겠죠. 저는 수학자로 가겠습니다. 항해사. 항해사 대 자동차 정비공. 자동차도 하늘을 날거나 바다로 갈 수는 없어요. 그 말인즉슨 결국에는 자동차로 도망가 봤자 또 다른 좀비 떼를 만날 거예요. 항해사는 달라요. 좀비는 바다를 건널 수 없어요, 보통. 그래서 항해사, 일단 바다로만 가면 좀비 사태는 대부분 해결될 거예요. 저는 항해사 가겠습니다. 소방관 대 어부. 어부도 바다로만 가면은 식량 자원을 해결해 줄 수 있긴 한데 사실 좀비 사태 때는 식량이 큰 문제는 아닐 거예요. 왜냐면 편의점 이런 데 가면은 뭐 라면하고 뭐 통조림 다 있겠죠. 그리고 이렇게 바다에 앉아서 여유롭게 낚시를 하고 있을 때가 아니에요. 소방관 가겠습니다. 활 사냥꾼, 무선 통신사. 이것도 무선 통신사죠. 활 사냥꾼은 화살 뭐 5개 이거 다 쓰면 끝이죠. 무선 통신사는 군대랑 연락을 취할 수가 있어요. 여기에 뭐 "군대 좀 보내 주십시오." 수학자 대 검도관 관장. 당장의 위험으로부터 도움을 줄 수 있는 분은 검도관 관장님이고 좀비 사태를 아예 해결해 줄 수 있는 분은 수학자예요. 당장은 뭔가 힘이 있는 사람이 필요할 것 같아요. 검도관 관장으로 가겠습니다. 자, 4 강이에요, 4 강. 4개 남았습니다. 무선 통신사. 여기 막 "군대 좀 보내 주세요." 근데 만약 군대도 없어. 이미 좀비들한테 다 감염이 됐어. 그리고 무선 통신을 받을 사람이 없어. 이러면은 무선 통신사도 도움이 안 될 가능성이 있죠. 항해사는 일단 바다로 갈 수 있는 게 엄청난 장점인 것 같아요. 좀비가 없으니까. 항해사 가겠습니다. 검도관 관장 대 소방관. 일반적인 사진, 그냥 일반적인 소방관 사진이었다면 검도관 관장을 고를 것 같은데 이거 보세요. 도끼, 망치 2개로 그냥 좀비들을 도륙을 낼 수 있을 것 같은. 그래서 이건 소방관 가겠습니다. 단순히 싸움뿐만 아니라 생존에 관해서 좀 더 많은 것을 알고 계실 것 같아요. 자, 결승전입니다. 결승전. 항해사냐 소방관이냐. 항해사는 바다로 나가면 좀비 사태 끝. 물론 식량이 필요할 때마다 육지로 돌아오긴 해야 될 것 같은데 그래도 근본적인 해결책을 제시해 줄 수 있죠. 소방관은 바로바로 어느 상황에서 바다건 육지건 바로바로 도움을 줄 수 있는 분. 장기적으로 볼 때는 항해사인데 단기적으로 볼 때는 소방관님이 더 유용할 것 같아요. 이거 어려운데요. 아 아무래도 저는 소방관으로 가겠습니다. 왜냐면은 좀비 사태예요. 그러니까 굳이 뭐 1년 뒤의 상황을 논할 필요가 없어. 당장 오늘 하루 살아남아야 돼요. 내일 뭐 인천 바다에 가서 그게 중요한 게 아니야. 오늘 살아남아야 돼. 그렇기 때문에 당장 도움을 줄 수 있는 소방관으로 가겠습니다. 우승. 자, 우승. 우. 자, 소방관님이 이거 진짜 사진이 너무 멋있어서 그냥 사무실에 앉아 있는 소방관님이었다면 아마 안 골랐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이거 보세요. 좀비가 무섭겠어요, 이분이? 우리가 다루지 않았던 다른 직업들도 있네요. 자, 1 순위 재벌. 재벌이 돈이 많긴 한데 솔직히 좀비 사태 때는 돈이 문제가 아닐 것 같은데. 그쵸? 아니 뭐 만 원이 있든 뭐 100억 이 있든 뭔 상관일까요? 파쿠르? 이렇게 막 점프해서 막 지붕들을 넘어 다니는 확실히 도움이 될 것 같긴 하네요. PMC? 난 PMC가 뭔지 모르겠어. 근데 되게 무서우신 분들인 것 같아. 뭐 총 쏘고. 되게 다양한 직업들이 있네요. 그래서 오늘 좀비 사태 때 어떤 직업이 유용할까에 대해서 알아봤고요. 물론 아무래도 일상생활이랑은 다를 거예요. 뭐 강도, 인종차별주의자 이런 분들은 애초에
직업도 아니죠. 좀비 사태 때는 과연 어떤 직업들이 유용할까? 되게 재밌는 시간이었고요. 여러분의 직업은 뭔가요? 여러분의 직업이 좀비 사태 때 어떻게 도와줄 수 있을까요? 한번 생각을 해 보시고 네 댓글로 남겨 주시면 되게 재밌을 것 같아요. 바이오 연구원 이게 최고겠다 이게. 교주? 교주는 약간 보통 이런 걸 말하는 거거든요. 약간 컬트 약간 좀 약간 이상한 종교에 대해서 이런 말 하면 안 되지만 약간 이상한 이런 분이 왜 8위죠? 이분 되게 나쁜 분인데 안 좋은 일본 그 사건에 있던 분인데